자, 증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포트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지수 전망과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7월 21일자 리포트입니다. 제목 볼까요? 박스권 상향 돌파 시도는 지속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을 하는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대외 매크로 환경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토대로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꼽고 있고요. 두 번째, 신흥국 증시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 요인도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단발성 이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리포트 역시 7월 21일자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자, 지수 상단과 하단을 제한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단을 제한하는 세 가지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주도했던 주요국들이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에 중기 기술적 부담이 발생하고요. 또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매수 탄력 감소, 이러한 요인들로 지수 상단을 제한한다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단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증시의 2000선 지지력 확보에 따른 단기 반등, 그리고 코스피 등락 주선 저점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박스권 하단 지지력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폭 제한, 이러한 점들을 지수 하단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월 21일자 리포트인데요. 일단 제목을 볼까요? 장기 박스권 돌파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 자, 코스피 장기 박스권 돌파 시도가 전개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회복세, 그리고 우리나라 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좀 박스권 돌파를 뒷받침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가격 메리트와 또 모멘텀 측면에서 좀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분석,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꼼꼼한 토크 이어집니다. 자, 폭염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오랜만에 좀 시원한 소식이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203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된 이유가 있다면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옐런의 경고 같은 게 한번 있었죠. 근데 예전에 96년도에 그린스펀이 경고했을 때도 바로 부러지진 않았어요. 20개월 있다 부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좀 타이밍이 조금 그렇긴 했는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떨어졌죠. 네. 여기가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하루 만에 빅스 지수가 4% 넘게 튀어 올랐으니까.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게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고 네. 굳이 콕 집어서 일부 SNS 관련주와 일부 바이오테크를 걸고 넘어졌는데 그게 하루 흔들거리고 바로 다음날 다시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죠. 연준이 옛날 약발 같지 않나 보다. 연준의 약발이 약한 이유가 뭐 있을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거 겁낼 부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의 컨센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을 겁내지 않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보면은 또 시장이 2020을 넘어서면서 네. 이제는 넘어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후장에 역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마감도 됐고 네. 최근에 기관이 뭐 거의 뭐 목숨 걸고 던지다시피 하고 있죠. 2020선만 오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단을 제한해 놔야지만 먹을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그런 펀드들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롱숏 펀드들이 상당히 다시 또 이제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때문에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려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니까 그동안 올렸던 종목들은 또 역시나 다시 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옐런이 이제 경고도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또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거죠. 이게 무슨 고평가냐라는 그런 식의 논리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본다라면 바이오테크를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육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책 과제로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계속 강한데요. 실질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한정된 상황에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은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 시장에. 그래서 종목은 안 가더라도 지수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고요. 또 그런 부분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도 출구 전략이 마무리가 되고 향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네.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가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 환율하고 더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정말 버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견인용으로 상당히 쓰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아마 그런 흐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종목은 모르겠지만 지수는 분명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따가 뭐 환율이랑 금리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시장의 센티멘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센티멘트를 보게 되면 정말 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앞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이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제 과거 보게 되면 한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짜리 조정의 재료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그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 포르투갈의 에스프리토 산토 이 은행에 대한 또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은행이 흔들린다. 그것도 포르투갈 최고 은행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원래는 한 80포인트짜리 조정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이제 전개 방향에 따라서 추가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냐인데 바로 뭐 회복하고 무시하고 넘어갔고요. 또 하나가 그 전에 지금 D-11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무덤덤합니다. 아르헨티나 얘기가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벌써부터 이제 이것도 한 150포인트 정도에서 2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7% 8%짜리 아니면은 뭐 그 원빅 이상의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정의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센티멘트가 글로벌리하게 세구나,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뭐 궁금한 거니까 같이 네. 이런 네네. 거는 생각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시할 건데 그래서 바깥이 그렇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깥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예. 바깥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은데 우린 안 빠져.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상대 강도가 센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바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안 가. 그럼 이건 안 빠지는 게 아니죠. 못 오르는 시장이죠. 네. 그러면 대응 방법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빠지는 시장이다. 내가 주식을 사도 밑단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손해를 안 본다. 그럼 뭐 해요? 매수하죠, 매수. 미칠 게 없으니까. 내가 사도 안 빠지니까. 근데 못 올라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내가 사도 안 올라가. 네. 내가 사도 안 올라가는 시장에서 매수하세요? 그땐 매수 안 하죠. 매도하죠. 네. 사도 안 올라가는 시장에서 뭘 보고 지수를 배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게추가 어디로 기우냐, 안 빠지는 거냐, 못 오르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건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연 못 오르는 겁니까? 안 빠지는 겁니까? 저는 못 오르는 시장 쪽에 못 무게가 오르는 많이 거죠. 기우는 못 것 오르는 같거든요. 거죠. 네. 저는 안 빠진다 네. 쪽에다가 이제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그동안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시장과 이제 국내 시장과에 대한 차이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의 변화가 좀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전주 대비해서 매수에 대한 유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시장에서의 상반된 강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 시장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 차이를 볼 텐데 외국인이 2014년도 지금 2011년도 이후 외국인 매수에 대한 유입 강도를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매수를 더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1년간은 대만 시장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쪽이 뭐냐면 대만이 우리 시장 정도 수준으로 매수를 올라오니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대만에 대한 매수를 줄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를 늘리는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그동안 신고가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모습 정말 답답하다 우리 시장 못 오른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대만보다는 같은 IT 업종에 있는 대만을 선택했다라면 이제는 한국을 선택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못 올랐던 그 시장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네.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뭐 네네. 한다 만다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우리 지금 금리 인하 하자라고 찌르고 있거든요. 네. 전 이 부분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인하 아니면 인상이요? 그러니까 인하하자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금리 한번 예. 내리자. 네.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죠. 25bp 내려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인하 나오면 25bp 한 번 내리자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최노믹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 이거 보고 상당히 많이 웃었는데 이 최노믹스가 말이 됩니까? 아베노믹스는 구군을 걸고 했던 드라이브예요.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기업들을 살리자라는 겁니다. 여기 엔화가 약세가 유도가 되면은 일본 기업들은 어닝이 늘죠. 13년도 이익이요. 전년 대비했을 때 46% 큰 일본 기업들입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우린 4.4% 줄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최노믹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려면 우리도 통화 팽창하고 뭐 금리는 잡아놓더라도 네. 통화 팽창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부채 시중에 깔려 있는 거 빨아들이고 돈 바깥으로 내뱉어 가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죠. 우리 환율 약세 유도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우리 환율 약세 유도하면 우리 엄연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엔화는 일본은 일단 선진국이에요. 우리 일단 선진국 아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위험자산이고요. 그럼 위험자산에서 약세가 드라이브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인도, 인도네시아, 뭐 터키, 프레지5라고 불렀었던 깨지기 쉬운 5개국 통화들. 그거 약세 갈 때 시장 어떻게 됐나요? 박살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최노믹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 이거는 너무 상승 쪽에다가 드라이브를 많이 건 전략이죠. 그래서 최노믹스를 갖다 붙여서 과연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얘기했었죠. 유보금, 우리 유보금이 너무 많다.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 때리자. 이건 아니죠. 이중과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페널티 먹기 싫으면 배당해라. 안 그러면 바깥에다가 성과급 인센티브 뿌려라.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건데 이래도 돈이 나가고 저래도 돈이 나가면 기업들은 좋아할까요? 회사에 유보금이 쌓이는 거는 EV,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분명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갉아먹는 것과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거. 우리는 물론 후자를 좋아합니다만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드라이브. 내수를 살려야 되니까 주택가격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가격 올려야 되니까 금리 내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최노믹스 흥풍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최노믹스가 시장을 들어 올려줄 테니까 이런 식의 기대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선물은 빠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를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박수 치는 건 누굴까요? 지난달에 외국인들은 채권 현물을 64조 샀습니다. 누가 기뻐하고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을 안 쓰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추경을 안 쓰고 돈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또 LTV를 올려줬겠죠. 70%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주택도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아야지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이 1,020원 언저리 좀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아직까지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뭐 0.25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출구 전략 마무리되고 나면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환율 부분에 있어서 0.25만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환율이 뭐 예전처럼 1,100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1,050선을 전후를 해서 움직여주기만 한다라면은 우리 수출주들이 기존에 연초부터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이랑 환율 가격대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좋아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 쇼커버링성 외국인 매수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더 빼지는 않겠다,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논리가 외국인들은 상당히 강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시장이 2020에 막혀서 못 오르는 시장은 기관의 롱숏플레이 전략이었었잖아요.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지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머징 시장 쪽으로 자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롱숏 펀드 수익 안 나고 있고요. 또 가치주를 표방한 펀드들도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차화정 꼭지를 경험했었을 때 느낌이 자문사들이 네. 우리 이렇게 수익 좋아. 잘하고 있어. 너네 직접 투자하지 말고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 우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 돈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증권사들 쭉 돌았거든요. 프로모션을. 최근에 다시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뭐 산성 LNS 수익 났어, 뭐 났어, 어쩌 이렇게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을 꼬신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종목들이 또 자문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만 가지고 있다가 지쳐서 던지고 옮겨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외국인들이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뚫리면 쇼커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는 많이 땡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기본적으로 수출주들도 그런 맥락에서 좋아져서라기보다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작용을 할 거라고 일단은 저도 대형주 예. 참 좋아하는데 좀 전에 제가 잠깐 잘못 표현한 게 있어서 바로 잡을게요. 지난달에 64조가 아닌 64조 채권이 예, 예. 엄청난 거고 6조 4천억입니다. 네. 자 잠깐 그 말이 좀 세게 나갔었고 우리 드래곤 팀장님 네.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최노믹스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 다리 찢어지는 꼴이 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외국인이 왜 매수를 할까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페드의 그 성명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동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 회복이 느리다라는 것들이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계속되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문구가 아주 빠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이라는 문구에서 최근에는 이러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면 이라는 속도로 바꿨습니다. 즉 미국에서 금리 조기금리 인상을 빨리 검토할 정도로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앞에서도 수출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환율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환율 때문에 뭐 어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환율 효과를 무시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 효과를 무시한다는 것은 환율 효과를 뛰어넘을 만큼의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즉 미국 경기 회복에 의한 낙수 효과가 드디어 이머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 브라질도 네. 사고 있는 거고 한국 시장도 사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을 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한국에 좀 더 집중을 한다? 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지 네.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자, 합니다. 코스피가 또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관건이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 실적들이 그다지 좋은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말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26개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며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는 과연 오늘 주가를 딛고 2050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자, 2분기 실적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코스피 2050선 탈환의 결정적인 좀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 근데 저는 항상 저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네. 건데 왜 나쁜 거는 다 반영했다 그러고 좋은 건 반영이 안 됐다 그러고 선반 영향 생겼다고. 네. 항상 나쁜 거는 다 녹였대요. 주가에 이미 녹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좋은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양치기 소년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거짓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실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1위 업체 삼성전자의 어닝 예측이 연초 비해서 3조 원 빗나갔어요. 10조 원 찔렀다가 7조 원 나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1위 업체의 어닝 예측이 3조 원이 빗나갔다. 그런데 밑에다 뭘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LG화학도 한번 보죠. LG화학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한 하루도 없어요. 계속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 가이던스 4,100억 줬었습니다. 3,500억이 조금 안 나왔죠. 그리고 나니까 오늘 수급표 보셨나요? 투신권에서 바로 매도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좋다며. 좋다 그래서 샀잖아. 샀으면은 올리던가. 그러면 가만 보면은 최근에 야 이거 좋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이던스 높아요. 가이던스 높고 주가도 이미 높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반대 케이스입니다. 야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이던스도 낮아요. 가이던스가 낮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 헤매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전 그 기업들의 뚜껑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 좋은데. 안 좋다라 그래서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빼놓은 거야.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좋다라는 거 따라가도 이미 높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전 역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다며. 안 좋아서 많이 밀어놓은 것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네요. 네.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이제 계속 그걸 찾고 있냐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쪽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포커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매출 이런 쪽일 텐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됐던 것들이 지금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도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4만 원대도 비싸다라고 그랬거든요. 7만 원대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10만 원대도 야 이제 올 때까지 오지 않았겠니? 라고 하지만은 사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여기서 2016년도까지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더블 이상을 내겠다랍니다. 그러면은 호텔 신라 20만 원 과연 비쌀까요? 10만 원이 과연 비쌀까요? 라는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오는 관광객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앞으로 12배가 2020년까지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한 번도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대륙의 스케일의 이 소비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회복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IT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 네.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사이클릭한 주식들, 뭐 LG 화학, 뭐 화학주를 비롯해서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선 화학, 뭐 철강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섹터의 뭐 소비주 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쪽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질 수도 있다. 과거 2007년도에도 그랬었죠. 네. 야, 현대중공업 40만 원 갔으면은 야, 갈 때까지 가지 않았겠니?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네. 조금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잖아요. 네, 하반기 업종별로 상승 하락 움직임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는 아침에 30여 분간 분봉틱을 올렸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오늘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좋은 흐름은 절대 아니었고요.
아침서부터 수급 주체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 갈 때 거래대금 1조 5천억짜리 시장이었습니다. 매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오늘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 주제 포커스는 대형주 지수로 갈 거냐, 소형주 플레이로 갈 거냐, 둘 중에 무게는 어디냐.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과도한 토끼몰이 이후에 한 번도 웃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르네상스, 전성시대 이런 표현 나오고 나서 꼭 결말 어땠나요? 그때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지수가 닫혀 있잖아. 그러면 중소형주로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개인들이 모일 법쯤 하면은 그땐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빵 떠버리죠. 시가총액 상단에서 떠버리고 중소형주들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늘 반복되는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전성시대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서 어떤 사이즈의 주식을 올릴 수 있을 것만큼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에 돈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탄력적인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시장은 조준사격하고 있다. 조준사격하면은 쏘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죠. 중소형주에서는 유난히 심하고요. 네. 대형주로 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에 과도한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 플레이 쪽에 네.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박지희 사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은 누구라도 2020만 가면 팔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정말 거기는 넘을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계속 헤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도 개인적으로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과도한 개별주 장세에는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7월이 거의 맞바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코스닥 실적 시즌 접어들기 시작하면 아마 또 가차없이 패대기를 치는 그런 기관들 많이 생길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보면 너무 비싸 하는데 계속 들리는 얘기들은 더 간대. 뭐 실적 쩔어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쓰는 속어를 써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 땡겨서 올린 거잖아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 뭐 2분기, 3분기뿐만 아니라 뭐 미래까지 다 땡겨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수 올리는 건 간단합니다. 사실 몇 개만 들어 올려도 되거든요. 사실 오전장에 계속 플러스권에 있었을 때만 해도 몇 개만 올랐었어요. 뭐 포스코,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몇몇 대형주들 그 정도만 딱 올랐는데도 지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 최근에 사는 종목을 봤더니 제가 봤을 땐 이 중에서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한데 현대건설 정도 하나 사셨으면 수익이 났을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게 현대건설, 대우조선,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테크윈, NC소프트. 이 중에서 삼성테크윈과 NC소프트는 뭐 쫙 바닥으로 그냥 네.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근데도 외국인 꾸준히 쇼커버링성 매수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주 일부는 이제 바닥을 보이는 그런 기관이 그거보다 좋다고 잘 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싸게 환매수에서 이익을 최대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터치하다가 한번 넘어서면 탄력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 팀장님 말씀해 주셨죠. 수급이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몰려있는 거 버리면 그 몰려있는 것들 네. 수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정말 손도 못 대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서서히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빠져나온 돈들이 또 한쪽으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수 전망에 관한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여기까지입니다.